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뭐 장어 저도 자주 먹고 있고요. 은근히 디스하시는데.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요. 맛 영양 면에서는 게장어에 결코 뒤지지 않은. 그러나 그 효능 면에서는 산삼에 비유될 만한데. 산삼? 귀하기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귀한 식재료입니다. 요리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또 하나는 얘는요, 눈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이 깜짝 놀라고 즐겁고요. 입으로 넣는 순간 두 번째 놀라고, 그다음 드시고 나서 몸으로 세 번째 놀라게 되는 식재료입니다. 우리를 세 번 놀래켜줄 만한 엄청난 식재료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자랑하셨는데 근데 이게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건가 봐. 자, 공개 뭐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경양 이사님의 여름 보양 음식 식재료. 뭐야 이게? 뭐야? 식재료. 뭐야 이게? 뭐야? 사랑해요? 버섯이에요. 버섯인데 그냥 버섯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꽃 모양 같이 생겼죠. 너무 예쁘게. 얘는 꽃송이 버섯입니다. 꽃송이 버섯이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삼보다 귀한 버섯이라고 그래요. 버섯이에요? 얘는 뭐고 얘는 뭡니까? 얘는 생 꽃송이 버섯이고 얘는 얘를 건조한 거죠. 바싹 말려서 건조한 형태로. 얘는 자연산 송이버섯에 결코 뒤지지 않는 퀄리티를. 비싼 거야? 네. 값도 비싸겠다. 값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높기는 합니다. 얘는 자연산으로 치자면 사실은 천정부지라서 어느 그 계절이라든가 부르는 게 값이라서 말을 할 수 가격이 없고요. 없고. 인공으로 재배한 버섯인 경우에도 생버섯인 경우는 1kg에 거의 1kg에 거의 10만 원. 1kg에 거의 10만 원. 이게 양식으로 그러니까 재배한 게 네네, 재배한 게. 더 놀라운 거는 800, 건조한 700, 버섯의 경우에는 1kg에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제가 너무 귀해서 얘는 한 300g 정도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거 건조시키는 게 햇빛에 그냥 그늘에다 말리면 발라놓으면 되지.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버섯은 대부분이 수분이기 때문에 네. 얘를 건조하게 되면 중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중량이. 예, 그리고 건조 과정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기 때문에 영양 면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가 한우 씨 300g 이거 주머니에 한효 씨 지금 갑자기 넣었어요. 볼륨이 이상해졌어. 아, 짝짝인 그럼 한쪽 더 넣자. 왜 그런 거야 지금? 꽃송이 버섯이 어떤 버섯인지 좀 얘기를 자, 해주세요.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그쵸. 거니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딱 보면은 꽃이 예쁘게 네. 피어 있는 모양 같죠. 색깔은 이렇게 대부분 흰색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의 침엽수. 주로 뭐냐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같은 침엽수에 뿌리에 붙어 있거나 그루톡이나 그 근처에서 기생하는 버섯 종류예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다른 버섯과는 달리 5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생기는 고온성 버섯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마철에 생장을 아주 빠르게 하는 여름 제철 버섯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맛을 보게 되면 송이버섯 조금 씹어보세요. 생걸 한번 씹어보시겠어요? 이게 냄새는 땀 많이 흘리던 우리 외할아버지 베개님 냄새 비슷하거든요. 이거 생거 드셔보세요. 맛은 되게 맛으로 씹어보시게 되면 맛있다. 송이버섯 같이 은은한 맛이 나요. 그리고 되게 아삭아삭하고. 네네. 생으로 아니면 마른 거. 생으로 드셔도 되고 마른 것도 비교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생건 생거대로 맛있고 마른 것도 계속 씹을수록 약간 송이버섯 같은 맛이 냄새하고 나요. 맛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씹을수록. 네. 사실은 자연산인 경우에는 1kg에 거의 100만 원인데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1년에 두세 개 정도 발견이 된다고 그래서 전문가도 찾기 힘들 정도로 잘 발견이 되지 않아서 산삼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잘하는구나, 네. 이거. 그래서 실제 최근에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공 재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공 재배를 하더라도 보통 왜 새송이 버섯은 한 45일 정도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정도 되죠. 근데 얘는 거의 6개월. 네? 네.
그리고 조건도 까다롭기 6개월이요? 때문에 인공이든 자연산이든 다 귀하다. 그래서 비싸구나. 버섯이 사실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바로 베타글루칸 같은 면역 증강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눈에 봐도 월등하죠. 네.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그러니까 면역이 면역 없는 증강 물질이죠. 우와, 우리가 그 좋다고 생각한 영지버섯, 송이버섯하고도 비교가 안 되네요. 100g당 43.6g이기 때문에요. 배탈이나 송이버섯에 비하면 거의 4배 가까운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꽃송이버섯이 단지 뭐 네. 양적으로만 베타글루칸이 많으냐? 아닙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대부분 여러분들이 면역 증강시키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죠. 실제 외부의 사기가 들어와서 방어하는 게 면역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과다 경진되면 염증같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그래요?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꽃송이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과다한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얘기해? 얘가 실제 항암 효과라든가 항염, 항산화 그리고 미백 보습 효과까지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290까지? 그럼요. 이게 지금 피부에도 좋고 뭐 면역에 좋고 어찌 보면 여름철 보양이라는 게 지금 다들 뭐 스테미너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여름에 골골거리고 붓 빠지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옛말에 여름 감기에는 약도 없단 말도 있잖아요. 이경희 원장님 말이 맞네. 근데 여름이란 보통 여름은 어떤 계절입니까? 고온이 되면서 우리 원기가 떨어지게 되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지치게 되고 진액이 떨어지게 되고 스태미나가 떨어지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잡티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거기다가 여름에는 식욕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떤 영양물질을 보충하는 기능 자체도 떨어져서 면역 네. 기능도 바닥인 계절이 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꽃송이 버섯은 바로 보간신, 보패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약에서 보간신한다는 게 바로 원기 회복, 면역력 증강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송이 버섯은 여름에 왜 자연에서 여름에 먹으라고 우리가 여름을 잘나게 보양식으로 그래요, 내려준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중간에 미백 말씀하셨고 지금 가을 되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감기 건다 하지만 여자들은 여름 잘못 나면 가을 되면 기미잡티 확 올라온단 그치.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네. 피부에 좋기도 하지만 꽃송이 버섯은 여성분들 특히 피부에 굉장히 좋은 이유가 항염, 항산화 효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항염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꾸 피부에 염증성 질환이 생기면 여드름이 대표적이죠. 잡티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걸 염증을 잘 효율적으로 잡아주는 데다가 항산화라는 게 무슨 말이죠? 노화. 그렇죠. 항노화란 말이고 바로 항노화란 우리 늙지 않게 해준다는 거랑 연관이 되죠. 바로 네. 이 꽃송이 버섯으로 요리에 들어갑니다. 와. 이경희 선생님이 꽃송이 버섯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멋진 버섯을 들고 오셨는데 이 요리에서 결정적인 장애 홈런을 쳐주셔야 돼요. 표정 안 좋으시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준비한 요리는요. 대부분 버섯 요리는 네. 버섯이 이렇게 메인이 아니고 부재료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오늘은 바로 버섯이 메인이 되는 진짜? 네, 전골. 꽃송이 버섯 전골을 준비했어요. 버섯 네네. 아니 뭐 무침이나 여러 이렇게 음식들이 많은데 하필 왜 전골을 준비하셨나요? 네, 버섯은 본래 수용성 영양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탕이나 전골같이 국물 요리를 냈을 때 그 영양소들을 충분히 우려서 먹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탕이나 국물 요리를 할 때 버섯을 넣게 되면 왜 어머님들은 잘 아실 텐데 버섯에 들어있는 감칠맛이 우리 천연 조미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버섯에는 글루타민류가 24% 정도 그리고 왜 우리 술 먹거나 피곤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아스파라긴류가 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탕 같은 데 넣게 되면 맛도 좋아지면서 영양소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자, 맨 먼저 네. 전골을 하려면은 육수를 내야 되겠죠. 그쵸. 보통 육수는 여기 육수 재료가 있는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 그리고 이 육수를 내는데 비싼 꽃송이 버섯 하나.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아깝다. 지금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요것도 넣겠습니다. 이거면은- 그다음 다시마, 멸치, 건새우까지 넣고요. 네. 실제 팔팔 끓여서 육수를 내겠습니다. 또 향이 다를 것 같아. 꽃송이 버섯 향이 나요. 진짜? 응. 멸치 향이 더 세지 않고? 그리고 멸치가 들어가서 간이 맞아. 아니 버섯 향도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버섯 아니 간은 맛있네. 어이구야. 에이,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오뎅 국물집도 아니고 어,
고대 국물처럼 맛있어. 그래요? 이거 그냥 바로 이걸로만 해도 먹어도 되겠어. 이야, 선생님 오늘 좀 요리 끝낼까요? 그냥. 아니, 좋습니다. 이 국물 요리에서 육수가 이렇게 훌륭하면 더 볼 것도 없어. 갑자기 더 부담돼요. 야, 이제 얼마나 잘해주실 거야. 육수가 그러니까. 이 정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1등 육수.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육수를 훌륭하게 네. 준비해 놓은 다음에요. 소고기 양념간 할 건데요. 실제 간장 들어가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네. 꽃송이 버섯을 자, 사실은 제가 채소를 더 예쁘게 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네. 안 한 이유가 이걸 이 위에 다 덮을 거예요. 이게. 얘가 꽃이니까 선생님, 그거 예쁘게 놓았는데. 믿지 않는 분이. 색깔이 다 없어지는데요? 선생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넣는 것도 참 아름답긴 한데 MC들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이왕에 예쁘게 놓으셨으니까 조금 보이게 이렇게 좀 하고 제 일로 와봐. 생각은 그래요. 일로 와봐. 선생님 생각과 좀 선생님, 다를 수 솔직히 있지만 얘기해봐. 자, 중간에 잘라주세요. 자, 예쁘게 이렇게 놔주세요. 네. 이렇게 옆에 채소들을 두르고 중간에 꽃송이 버섯을 안쪽으로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간에 네. 아까 양념해놓은 고기를 이렇게 놔주면 예쁘다. 이거 좋다. 자, 그다음 육수. 남희석 씨 이제 부어주세요. 좀. 나는 이게 선생님 대박이야. 그만큼 넘쳐. 저도 집에서 요리는 집사람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 집사람이. 제가 집에 계시는 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흉과도 안 맞는데 안 맞잖아요 선생님. 콩모론이죠. 아니 이거는 육수 냄비 뚜껑이야 선생님. 아껴줘야지. 아니 생전 긴장한다는 분이 요리만 하면은 아니 전골이라 뚜껑 안 덮어도 돼요. 아, 그래요? 진짜 매력 덩어리예요 우리. 자,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 소끔 끓이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냄새는 좋은데요. 그렇죠. 공부는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일단 국물 맛을 먼저. 버섯을 먹어야 돼, 버섯을. 버섯을 드셔야 돼요. 버섯을 드세요. 와, 버섯, 또 예. 큰 거 같네. 버섯 향에다가 또 그냥 국물이 그냥 진국이고 맛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뭐라고요? 쫄깃쫄깃하다. 우리가 무슨 송이버섯이라던가 여러 가지 버섯류들이 먹다 보면 약간 질긴 맛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똑똑똑 젤리처럼 똑똑똑 끊기는 식감이 되게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요. 네. 저희 후식으로 제가 준비한 건 저는 후식까지 준비하셨어요. 한 번 준비하면 끝까지 꽃송이 버섯으로 하겠습니다. 꽃송이 버섯차. 네. 꽃송이 버섯차는요, 대부분 건조버섯 이용하시는 게 편하긴 하실 거예요. 계속 차를 우려 드실 때는 건조한 버섯 한 6, 7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어서 바글바글 강한 불에 끓이시고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네. 불을 중불로 낮춰서 10분 정도 더 끓이시면 돼요. 그럼 버섯만 넣어요? 딴 거 안 넣어요? 버섯만요. 진짜 달랑 이거 하나만 넣으셨네. 재탕, 삼탕에도 아, 괜찮지. 이 꽃송이 버섯 남은 건요, 버리시지 말고 찌개라든가 나물에 활용하시면 돼요. 버릴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버려? 이 가격을. 향이 되게 좋네요. 이게 고급진 맛이 나네요. 향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네. 단지 조금 주의하실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 베타글루칸이 요즘 면역 증진 물질로서 한참 뜨면서 얘를 무슨 만병통치 같이 너무 많이 드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식재료로 쓰시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이게 고가여서 매일 먹을 수도 없지만 사실 또 너무 집착해서 너무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